그 전립선 영양제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전립선에 좋다는 거고. 전립선 암 유병률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세계적으로 전립선 암이 제일 덜 걸린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원장님, 예나 지금이나 그 전립선 영양제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케이블 TV에 닭고사을 이러면서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국에도 있고 요즘엔 유튜브 광고부터 정말 많은데,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해요. 원장님이나 저랑 똑같은 40대 중반인가요, 저희가? 전립선 건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먹는 대상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사심이라긴 좀 뭐하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이 가능성이 꽤 높을 거예요. 궁금하실 겁니다. 왠지 정력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전립선 영양제 실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보조식품이죠. 전립선 영양제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옥타코사놀뿐만 아니라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뭐 로르산, 뭐 여러 가지 지방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품마다 좀 다르고 종류가 좋다고 알려진 게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마다 뭐 단독 성분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네. 제품마다 다르다. 근데 중요한 게 효능이거든요. 소팔메토가 제일 많이 알려졌고 메인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팔메토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유튜브에 이미 다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홍보가 돼 있을 텐데 톱 야자수 나무의 이제 추출물로 만들어진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효과로는 좀 배뇨에 도움이 된다. 항염증 작용이 있다. 전립선 증식을 좀 억제한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 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곳에는 없다. 뭐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선택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말고도 라이코펜 혹은 아연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다 좋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라이코펜이 그거는 이제 토마토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해서 전립선 암 유병률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세계적으로 전립선 암이 제일 덜 걸린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베이스로 된 음식, 예를 들어서 피자라든지 파스타 이런 걸 즐겨 먹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전립선 암이 좀 덜 생긴다. 그걸 보면 전립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알 수 있겠죠. 원장님이 100만 유튜브셨으면 오늘 이 발언으로 쿠팡에 토마토 후리달라겠는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먹어도 되고 안 되고라고 하기보다는 효과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누가 먹는 게 적절한가를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뭐 이런 거 다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분명히 성능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보조식품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배뇨장애가 있으면은 소변을 잘 못 보시고 맨날 이제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기도 하고 장거리 여행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주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효과를 이제 믿고 드시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이런 보조식품을 먹고 병원에 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변이 장애가 있으면은 일단은 진료를 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지도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조식품이죠. 약으로, 물론 광고를 약으로 오인하게끔 안 하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약으로 오인해서 의존하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배뇨장애가 정말 심하신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콩팥에 여러 개 사구체가 있는데 사구체는 이제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그런 일종의 기관입니다. 근데 그런 기관의 효율이 중요한데 사구체의 여과율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지신 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지신 분을 진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배뇨 장애를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지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여태까지 보조식품에 의존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본인은 생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각한 상태셨고 그분은 수술을 잘 진행했고 수술로 인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이제 신장 기능도 회복되고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이제 좀 심각한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투석도 합니다. 전립선이 안 좋아서 다른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보조식품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보다 약이 훨씬 낫다고 봐야 하겠네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당연히 효과는 좋고요. 제가 약물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설명해 드리자면 알파 차단제 그리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방광에 작용하는 뭐 베타놀콜, 미라베그론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다 각각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지도를 좀 받으시고 그런 약을 드시면서 약을 뭐 변경하면서 좀 치료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고 나서 이제 약물 처방을 하면은 약값이 뭐 싸봤자 몇천 원에서 1,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건강식품은 적어도 한 3만 원에서 많으면 한 6만 원, 7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거를 1년 하면은 거의 7, 8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료를 잘 받아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보험 체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증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험이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인근에 비뇨기과 많이 있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받고 약 처방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뻔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예의상 여쭙겠습니다. 이런 영양제 말고 약물 치료 말고 평소에 모든 병이 그래요. 평소에 잘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뻔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반복하고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립선 배뇨 장애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한데 카페인, 커피 같은 거 혹은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든지 콜라 뭐 이런 음료를 드시면은 배뇨 장애가 많이 악화가 그런 것을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제가 보면 인위적으로 소변을 참는 분들이 계세요. 마려우면은 화장실 가시면 되고 인위적으로 참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갖 질환의 이제 만병인 스트레스 관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맞는 말이고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보조제, 소팔메토 같은 보조식품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효과 면에선 당연히 떨어지고 전문 의약품처럼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처방을 받은 전문 의약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비뇨기과 진료를 보시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